앞으로의 나날들에 대해, 건강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인천 시민 세 분의 이야기와 겪고 있는 딜레마를 모두 보았는데요. 세 분의 공통점은 본인이 맞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전문가가 옆에 있다면 자문을 받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에서 세 분의 이야기와 딜레마를 헬스케어 전문가인 약사분에게 보여드리고 솔루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사실 이혜영님 같은 분들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좀 많아요.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저도 많이 만나봤고 되게 대중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고민이 있으신 부분이 건기식을 이제 드시고는 계시는데 항상 다 먹지 못하고 좀 남기게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건기식을 왜 먹어야 되는지 확실한 동기부여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복용해도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계속 못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좀 관심이 많아서 식단을 조절 중이라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운동까지 할 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식단을 조절하면서 이제 먹는 양을 완전히 커트해서 좀 줄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가 결핍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나도 모르게 현대에도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영님께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셨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다이어트에 관련된 보조 영양제가 굉장히 시중에 많아요.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여기저기서 말을 하지만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이혜영님께서 식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다이어트 관련 영양제를 꼭 한번 드셔보시고 싶다면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신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제품을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기름진 식사를 좀 많이 하신다면 녹차 카테킨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나, 사실 L-카르니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단독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할 수는 있지만 사실 뭐 그것보다는 카테킨 성분이 조금 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먼저 시작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거는,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멀티비타민하고 마그네슘을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데 이걸 같이 먹어도 되는지가 궁금하셨고, 또 적합한 복용 시간이 궁금하셨어요. 같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드셔도 되고, 적합한 복용 시간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식후에 드시기를 권장은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위장이 그렇게 막 약한 편이 아니라면, 사실 또 아직 젊으시니까 뭐 여의치 않다면 그냥 공복에 드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좀 불편하다거나 부대끼는 느낌이 좀 심하다면 식사를 하시고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비타민을 네 가지 분류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로는 고함량 비타민 B군을 넣어서 좀 피로 회복에 초점을 맞춘 거. 두 번째로는 음식을 뭐 좀 골고루 섭취를 못해서 최대한 많은 미네랄과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멀티비타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경통이라든지 근육통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비타민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멀티비타민. 네 번째로는 면역력에 좀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좀 포함된 멀티비타민.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눠서 저는 항상 상담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뎁스 있게 상담이 진행되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혜영님은 전체적인 어떤 몸의 혈액순환이라든지 영양 물질 순환이 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식욕은 되게 왕성해서 잘 먹지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몸이 되게 찹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쪽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살이 보통 찌더라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단단한 살이 아니라 약간 좀 물렁물렁한 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몸이 또 쉽게 잘 붓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붓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조금 더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피크노제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천연 물질인데 프랑스에 있는 해안송 껍질 추출물인데, 이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이에요. 이 물질의 특징은 되게 항산화 능력이 좋아서 우리 몸에서 이제 안 좋은 활성산소를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 곳곳에서 이제 독성 효과를 내는데, 그걸 없앰으로 인해서 이제
온몸에 좀 순환이 좀 잘 되고 혈관이 좀 깨끗해지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크노제놀을 복용하게 되면 첫째로 좀 붓기가 감소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거고요.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은행잎 추출물도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초에 있는 우리 몸 이제 손, 발, 상부 이쪽에 있는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다리에 쥐도 좀 나시고 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것도 이제 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불편함인데 그런 증상도 같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피크노제놀이 조금 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부정출혈 문제도 좀 있었고 아무래도 피크노제놀의 어떤 체내를 좀 독성 물질을 없애면서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을 좀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그네슘 성분도 도움이 돼요. 지금 드시고 계시기는 한데 마그네슘도 좀 성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마그네슘 앞에 산화라는 단어가 붙은 제제인데 아마 드시고 계신 제품도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산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설이 되면서 그게 이제 수분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묽은 변이 나가게끔 만들어요. 설사가 나게끔. 그래서 사실 이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게 재밌는 게 병원에서는 이제 변비를 치료하는 의약품으로도 쓰입니다. 제가 의도한 거는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마그네슘의 또 다른 기능인 근육의 경련이라든지 어떤 쥐가 나는 부분을 좀 해결해 줬으면 싶었거든요. 동시에 마그네슘이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천연의 진정제, 정신을 되게 안정시켜주고 차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에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불면증에도 시달린다고 하셨으니까 마그네슘을 이제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해당 불편 사항들을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게 된다면 250mg 이상은 되는 제품을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유기산이 붙은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산화라는 말 외에 다른 것들이 붙으면 대부분은 이제 유기산이 붙은 마그네슘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복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좀 차셔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일환으로 꿀물이 생각외로 되게 좋거든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추우면 꿀물 타주고 하셨는데 이게 조상의 지혜인 것 같아요. 꿀 자체가 성질이 되게 따뜻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본인이 좀 손발이 차다고 느낄 때나 추운 이제 겨울이 왔는데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셨을 때 따뜻한 꿀물 한 잔 드시면 몸이 따뜻하게 순환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딱히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날 부분은 없어 보였어요. 일단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어떤 제품을 드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제품 속에 성분 구성이라든지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라면은 합칠 거는 합치고 좀 뺄 거는 빼고 뭐 더 해야 될 건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가지수를 좀 줄일 것 같아요. 여러 개 많이 드시고는 계시지만 좀 힘든 부분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게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드시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게 또 일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네. 꾸준하게 드시는 제품, 특히 오래 드신 것들 중 하나가 카베진이더라고요. 왜 드시게 됐는지가 일단 궁금한데 카베진이라는 약은 위 벽을 좀 보호해주면서 이제 속이 좀 위염 증상이라든지 뭐 역류성 식도염 뭐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 위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저는 장기 복용하는 거를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안에 이제 스코폴리아 성분의 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위 경련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간혹 이제 위염 증상이 좀 심해지면 위가 이렇게 막 뒤틀리는 듯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의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물기, 수분을 좀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앙부를 좀 건조하게 만든다거나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변비가 생긴다거나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거나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위염이라든지 식도염 증상이 좀 심하다면 단기간 뭐 1, 2주일, 한 달 뭐 그 정도 드시다가
괜찮으면 그만 드셨다가 향후에 또 증상이 있으면 드셨다가 그 다음에 괜찮으시면 안 드셨다가 이렇게 드시는 게 사실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영양제는 커피와 상호작용이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철분인데 이게 철분 같은 거를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제 먹게 되면은 철분이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드시고 계신 제품들은 사실 커피랑 그렇게 심한 상호작용이 있는 제품은 없거든요.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2시간을 막 뛰어가며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드시고 커피도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 K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맞는데 비타민 K에 더 다른 기능이 많거든요. 혈액 이제 응고라든지 그런 데 관여하는 부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비타민 K는 우리 장에서 합성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기 때문에 뭐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하는 비타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궁금했던 게 혹시 장 질환이 있으신지 궁금했었어요.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궤양성 대장염, 뭐 크론병 뭐 그런 게 있으시면 혹시나 좀 합성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좀 우려를 하신 건가 싶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관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초록잎 홍합 추출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리프리놀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성분을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관절하고 연골이 있잖아요. 이제 이걸 계속 쓰다 보면 닳아서 없어지게 되고 이게 저절로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늙으면은 이제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주사도 관절 주사라고 하잖아요. 주사도 이제 맞고 하는데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든지 뭐 콘드로이친이라든지 뭐 N아세틸글루코사민 그런 제품들이 이 연골이라든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거든요.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보조제를 드시는 게 현재 직업이라든지 나이대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적절한 초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드시고 계시는 복용량도 제가 들었습니다. 잘 드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같이 드셔도 됩니다. C랑 E는 같이 드셔도 관계가 없고 C랑 E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피부 이제 미백 효과도 있고 색소 침착을 좀 막아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피부과에서 이제 그 기미라든지 그런 거 없애는 치료를 할 때 치료약과 함께 비타민 C를 처방 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1000mg 드신다고 들었는데 잘 드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장 결석이 생긴 어떤 과거 이력이 있다거나 뭐 좀 그런 우려 리스크가 있다면 조금 그 용량을 낮출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타민 C가 가끔씩 이제 신장 결석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기도 해서 그런 것만 한번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 E도 유명한 항산화제죠. 이것도 이제 피부 쪽 노화를 막아주고 활성산소 같은 것들의 역할을 막아가지고 우리 몸의 피부 독소도 없애주고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드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 연구가 있긴 합니다. 흡연자가 비타민 A를 복용하면 폐암 발생률이 좀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비타민 A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실제 비타민 A가 있고 식물에서 이제 추출한 천연 비타민 A가 있어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베타카로틴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A는 많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지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으면 몸에 축적돼서 독성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작용이 없는 베타카로틴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베타카로틴은 방금 말씀드렸던 폐암 발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다 안 한다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오리지널 비타민 A보다는 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베타카로틴도 완전히 뭐 연관관계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타민 A를 복용하고 계셨다고 하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조심을 하시면 아직도 나이대가 좀 젊으시고 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제 피부 미용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관절을 좀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관절 건강도 같이 챙겨야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챙겨 드시고 계시고,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게 비타민 C랑 콜라겐, 히알루론산,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줄 수 있는 건데, 콜라겐은 지금 이미 잘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뭐 낮은 분자량 드셔야 되는 건 아시죠? 그리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콜라겐하고 같이 먹었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같이 드셔도 되지만 반드시 같이 드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콜라겐을 이미 꾸준하게 잘 드셨기 때문에 뭐 이제 그건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제 피부 쪽에 대해서 되게 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성분.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남님께서는 정말 요즘 현대 사람을 그대로 이제 보는 듯한, 표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바쁘게 사시고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마그네슘하고 밀크시스를 드셔보셨는데 크게 뭐 효과도 없고 왜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끝까지 못 드시고 그대로 남겨져 있다. 마그네슘하고 밀크시슬이 도움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그네슘 자체는 기본적으로 신경의 어떤 경련이라든지 근육의 어떤 통증, 그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남님은 크게 불편한 부분이 없으셨고, 다만 마그네슘이 숙면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잠을 좀 푹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워낙 이 생활이 좀 불규칙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이제 좋은 느낌은 없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자체는 당장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 드시면 좋은 거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잖아요. 좋아져도 잘 모르고 나빠져도 잘 모릅니다. 제가 분석한 한국남님께서는 한방적인 좀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한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좀 사람이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간에 이제 열이 찬다고 표현을 해요. 위로 올라가면 눈으로 가서 눈에 실핏줄이 터진다든지, 안구가 되게 건조해진다든지, 다래끼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밑으로 이제 열이 내려가게 되면 비뇨기계 쪽에 염증을 일으키기 쉬워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피곤할 때 방광염이라든지 질염 이런 거 걸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일반 의약품을 좀 권해드리긴 할 것 같아요. 이 간열을 좀 낮춰줄 수 있는 한약 제제가 있거든요. 약국에서 간단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당분간 며칠 드셨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간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건강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뭐 레시틴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드시고 계신 밀크시슬도 도움이 되고요. 아티초크라든지 커큐민, 그런 제품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밀크시슬은 어떤 식물의 이름입니다. 밀크시슬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 중에 유효한 성분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드시고 계신 약 껍데기 뒤에 보면 실리마린이라고도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성분이 이제 간세포의 어떤 재생도 좀 돕고 회복을 좀 도와주기 때문에 간 수치가 되게 높다거나 필요할 때 먼저 권해드리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성분 함량 같은 걸 좀 봐야 되는데, 보통 한 130mg 이상 정도 포함이 된, 실리마린으로서 130mg 이상 포함된 제품을 고르는 게 좋고요. 사실 이게 무조건 높다고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게 판단하시기에 원료를 좀 좋은 걸 쓴 회사 거를 선택을 하시면 다른 이제 밀크시슬 제품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혹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티초크라는 성분이, 이것도 이제 간에도 좀 도움이 되고 뭐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요게 밀크시슬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겠죠. 이 레시틴 같은 경우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 뭐 지방간 증상도 좀 있다거나 하면 오히려 레시틴을 고르시는 게 간 건강기능식품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커큐민 같은 경우는 카레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강황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게 이제 항암 작용도 하고 뭐 항염증 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간을 좀
보호해주고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큐민 제품의 건기식도 좀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본인에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걸 고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간 건강에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 한 가지 정도는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눈 쪽에도 좀 영향이 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 챙기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들은 거는 루테인을 드셨다고 들으셨어요. 눈 증상 때문에. 루테인이 물론 눈에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적합한 건기식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루테인 자체가 우리 안구, 눈에 있는 황반 색소 같은 걸 좀 건강하게 해서 황반 변성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안구에 있는 어떤 질환의 어떤 그런 걸 예방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 자체가 눈이 되게 건조하다거나 충혈에 효과가 있는 성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효과를 못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워낙에 외부로 다니는 일도 많으시고 이제 눈도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비타민 A라든지 오메가3가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구 망막 쪽에 좀 작용을 해가지고 지질층을 좀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분의 증발을 막아줘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안구 건조가 좀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오메가3도 마찬가지로 염증 수치도 좀 낮춰주면서 안구 지질막 같은 걸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남님께서 눈이 많이 건조해서 그거를 보조한다 하시면 오메가3나 비타민 A 성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번외로 좀 눈이 너무 침침하다, 좀 너무 좀 피로하다는 느낌이 좀 있으시다면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이제 눈에 되게 피로함과 침침함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로가 좀 되게 큰 문제예요. 피로가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됐는데 그걸 풀어주지 못하고 또 누적이 되면 우리 몸이 넉다운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부신이 우리 몸의 피로와 스트레스 같은 걸 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지쳐버리니까 난 이제 못 해먹겠다 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판토텐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건 비타민 B5라고도 불리는데 이 성분이 500mg 이상 함유된 제품, 그러니까 하루에 500mg 이상 드시게 되면은 이 부신피로 증후군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비타민 B가 활성형이라고 하면 몸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고함량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에다가 판토텐산이 포함된 제품이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식을 생각하시고 제품을 좀 선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제 당장 도움이 좀 힘들다, 갑자기 반짝하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 하시면 사실 저는 그 경옥고 같은 제품도 추천을 해요. 저도 실제로 먹어봤어요, 경옥고를. 경옥고는 4가지 한방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굉장히 정신적인 지구력이 생기는 느낌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이긴 하지만 필요하시면 잠깐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옥타코사놀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이건 이제 철새들이 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 원동력이 뭘까라는 걸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그 옥타코사놀이라는 성분이 그 원동력이더라 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제품인데 그 제품도 좀 쉽게 피곤해지지 않고 정신적인 명료함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 아르기닌 제품도 드셔보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고 혈관을 좀 확장시켜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하고 영양물질 순환을 좀 원활하게 도와주거든요. 아르기닌하고 밀크시슬 드셨을 때 알레르기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혹 이제 개인차가 있지만 캡슐의 원료라든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이 약을 안정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원료 때문에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제품을 한번 조금 더 드셔보시고, 그래도 알레르기가 난다면 그 성분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게 맞으니까 그런 걸 드시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본인 알레르기라든지 그런 것들 있는 것들 좀 쳐내고 조금 더 적합한 걸 스스로 판단하셔서 골라서 드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번 참고로 유산균 드셨다고 하셨는데, 유산균은 제가 지금 봤을 때 당장 한국남님한테 필요한 영양소는 아닌 것 같아요. 유산균 자체의 기능이 면역 증강, 알레르기 질환 완화, 피부 염증 반응 완화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변비 완화도 당연히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겪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국나님한테 잘 맞는 제품 잘 고르셔가지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분의 솔루션처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및 헬스케어 시스템이자 플랫폼인 바디버디를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팀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가장 먼저 챙기는 게 건강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하는지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나한테 맞는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식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바디버디 플랫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디버디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분들이 좀 손쉽게 알 수 있는 커머스 플랫폼이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말해서 헬스케어 플랫폼이라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 전문가들에 대한 분석이나 견해, 혹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플랫폼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바디버디 플랫폼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그리고 손쉽게 좀 편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시고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도 높은 레퍼런스들을 제공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돕고, 이 개인화된 정보를 통해서 더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저희만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모바일 디바이스에만 맞춰서 앱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의 연계들도 생각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건강을 케어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소비자들을 좀 더 친숙하고 친근하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만 해도 지금은 비타민C만 먹고 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친숙하게 귀여운 캐릭터들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알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사람마다 매년 세우는 새해 목표가 모두 다르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이 한 해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당신의 건강, 오늘도 챙기셨나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